우리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 도덕성 검증이 충분히 150%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밤늦게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 걸로 짐작이 돼서 저도 이걸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또 하긴 해야 하는 것이 제 의무인 것 같아서 합니다마는, 예. 아무튼 괴롭단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그 지역 의료 문제, 예. 그리고 또 그 필수 의료 분야, 네. 인력 이 공백 문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그 5년 이하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필수 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 강원, 경남, 전남, 제주 지역에 총 87명이 근무 중이고 이제 또 추가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주고 또 지자체가 뭔가 정주 혜택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의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지역 의료 필수 그리고 공공 관련된 부분에 의료 인력 확보하는 부분들의 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지역별로 다 편차가 좀 다 다르셔서 상황이 좀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를 더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분들 외에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는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간호사 분들이지만 뭐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검토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되면 좀 더 자세히 보고 지금 현재 공부한 수준으로 뭐 상세한 부분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지방의 경우 비교적 뭐 중급 병원이 있는 지방의 경우에 필수 의료 분야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무의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필수 의료 분야 뭐 외과든 뭐 심장 흉부 뭐 외과 또 그다음에 산부인과 등등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지망을 늘리는 이런 해결책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정책이지만 그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직은 거기를 해결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뭔가 연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의대 공대도 말씀하셨지만 의대 내에서도 잘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와 또 아닌 분야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그다음에 공공 그리고 필수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들을 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는 상황이 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특히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건 누구나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이 뭐 준비된 건 있지만 짧게도 된다고 하시니까 후보자님의 좀 쉼을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정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수림제에 투자하신 내역이 있죠? 투자 출자입니다. 예, 출자. 네. 예, 어떤 기업입니까? 그 가족들이 양주에 그 아버지 상속을 받고 나서 그거를 지금 가족들이 다 지분으로 나눠져 있고 뭐 이런데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가족
자녀들 5이서 600만 원씩 내서 3천만 원짜리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무엇을 하는 회사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그냥 그 돈 다 나눠 갖고 그리고 그냥 법인 해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후보자님께 확인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청문회 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올바른 대답이 있고 이번에도 숨이 일관하게 가고 있는지 약속은 지키는지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있어서 서로 모순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수림제의 설립 운용 또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설립 단계에서 600만 원씩 내는 단계는 제가 관여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600만 원 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뭐라고 답이 왔냐면요. 이렇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예. 네, 네. 뭐 저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낸 거 이외에는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건동 카페 같은 경우도 이 불법 증개축 있었을 때 사실 돈은 본인이 다 지출하고도 나는 그런 불법 증개축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1년 동안 수정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이 등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주소지가 필요한데 주소지 어디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 지하 공방에 공방 옆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그 좀 그 공간 작은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유는 후보자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 건물 소유는 저니까요. 이거는 수림제가 그렇죠. 이곳에 그런데 들어간 그 거죠. 주소지에 해당되는 집원 지하 1층은 제3자에게 임대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주소지는 임대한 이후에 그 법인 등록을 그렇게 했는데 집원이나 이런 게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유 건물 본점이라고 지정한 카페 건물 지하 1층에 이 임대인 계약 사항을 봤더니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편법 사용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일부를 편법 사용했다라는 게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위반 사항이 있다는 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공방이 쓰고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별도의 작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공방의 공간을 쓴 것이 그 아니라 별도의 무슨 공간으로 말인지 이제 설명이 등록됐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네. 서류상으로는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주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었고요. 그다음 질문은 또 뭐냐면 그 가족 상속을 위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실제 등기 사항을 떼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 하는지 적혀 있는지 지금 확인되십니까? 위원님 근데 이건 법인 등기할 때 통상적으로 그냥 범위를 통상적으로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통업, 경영 컨설팅업, 창업 컨설팅업이라고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네이버에 근무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유럽에 근무하고 있었고 제가 네이버에 확인한 결과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통업은 근무하시는 분은 이런 그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높은 직책에 있으면 아까 제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물었다라면 이런 거 오히려 피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적절하게 등록하신 것 같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바로 해산은 했는데요. 지금 바로 해산하지 않았던데요. 예. 네, 2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네. 예, 그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상세하게 이 모든 내용을 서류로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집원은 같지만 공간이 다르다라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일체 서류에 답변을 한 적이 없고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 태도가 불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했습니다. 네. 다음 그 인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가 인사 검증 기준이 있습니까? 네, 뭐 그건 인사에서 가지고 있으시겠죠. 네. 인사팀이 가지고 있다. 혹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된 기준이 있습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권자가 결정하시는 부분이겠.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네. 결정을 합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이 기준을 선언을 했고,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는 정확하게 몇 대 인사 기준, 몇 대 인사 기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인사 기준이 이러이렇다라는 거는 인사 발표하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준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짧은 연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가 2건이 있었고 자진 사퇴도 1건 있었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그 인사 검증 기준 역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듯이 만들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사에 관한 권한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모르고 계시네요.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거. 제청. 헌법에서 네. 제 87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네. 본인의 권한인데요. 이 인사 권한 아닙니까? 제청권인데요. 제청에 관한 권한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할 때 이 제청을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제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의향을 물어보는 건데 답이 아예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서 네, 지금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부족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